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영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출신이고요. 증권회사에서 부장까지 한 25년 다녔습니다. 증권사 초년 시절에는 이제 기획실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줄곧 지점에 많이 있었어요. 저는 광화문 지점하고 잠실 지점 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객들 이제 성향들을 좀 많이 잘 이제 접촉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마다 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 된 지는 지금 이제 5년 차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증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나오신 다음에는 이제 개인 투자도 많이 하셨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오히려 프리랜서 되고 나서 돈을 좀 벌었어요. 증권회사를 다니면 매매를 해야만 돼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매일 앉아가지고 시세를 보다 보니까 매매를 일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내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자주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 딱 되면서 매매를 1년에 두세 차례 많이 하면 와. 적게 하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매매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 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요. 아. 지치고 저하고는 잘 안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25년 동안 입고 있었던 거죠. 아. 심리투자의 법칙이라고 외국 사람이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게릴라 전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단점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 자금력이라든지 정보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게릴라의 전법은 뭐예요? 내가 유리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1년 내내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계좌가 폐쇄되거나 아무런 뭐가 없어요. 내가 노리다가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딱 턴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률이 올라가죠.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도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건가요? 일단 처음에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가 자금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써야 될 돈이다. 5년 뒤에 집을 이사하면서 쓸 돈이다. 그건 장기 투자 대상의 돈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 투자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아, 시간 제한이 없는 돈이어야 된다.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올라갈 수 있어. 시장은 두 가지 위험이 항상 있어요. 하나는 개별 위험과 시장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개별 위험 같은 건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만 내가 딱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했어. 근데 잘 올라가 4년 잘 올라다가 마지막 1년만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거나 IMF가 안 터진다는 게 생각을 안 터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시장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진 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누구 못지않게 철저하게 잘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탁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겉멋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니 샀다 팔았다 하면 출삭되는 것 같고 뭔가 경박스러운 것 같고 주식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게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주주 구성이라든지 매출 구성이라든지 이번 분기 실적 아십니까? 모른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놀이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 놀이. 그런 투자가 나쁜 건 아니는데 그러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얘기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조차도 오해해요. 아, 나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 너 주식하잖아. 너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한다며. 근데 왜 수익률이 왜 그래? 아, 주식은 하면 안 돼. 라는 오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도 있는 거예요. 제가 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 네. 2006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300만 원에서 하면 10%만 벌어도 네. 3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 나이 때. 근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 터졌어요. 네. 60%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뼈를 깎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얼마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그때 관점에서는, 와, 내 전 재산이 날아가는구나.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게 3개월 생활비 내지 월급. 그러니까 월급 받으신 분은 한 3개월 월급 정도 하시고요. 그것도 아니면 3개월 생활비를 해서 깨져봐야 돼요. 근데 그게 깨진다고 해서 다 깨지진 않겠지만 깨진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오진 않잖아요. 예. 근데 고통스럽죠. 아, 그럼요. 그 정도 고통은 느껴봐야
주식의 어떤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리먼 때 느꼈던 게 이런 생각은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돈으로 마이너스 60%를 맞았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10억 정도 운용하다 마이너스 60% 맞으면 한강행이었죠. 그러면 진짜. 근데 왜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충격이 더 크냐면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돈 잃어버리겠다라고 들어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쵸. 다 돈 벌 거고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깨지면 충격은 2배, 3배예요. 주식은 벌기보다 깨지는 게 더 높다라는 걸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증권사 마케팅에서는 무조건 번다라고 하니. 그래야 들어오죠. 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질문 드릴게요. 깨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 되지 않을까? 그게 5대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적절하게 제가 의도한 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어요? 50%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홀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홀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우리가 딱 살 때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우리가 딱 보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더해서 옆으로 기거나. 횡보. 예. 횡보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6만 1,000원에서 계속 움직이면 횡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횡보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올라갈 걸로 바라보고 들어간 거는 몇 프로? 30%.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은 수수료까지 합치면 70%.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면서 100%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 생각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이 70%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확률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확률이 올리는 게 바로 게릴라 같은 거죠. 보였을 때 평상시 그냥 뭐 딱 하다가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호황이다기보다는 옆에서 막 들떠 있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했을 때 먹을 확률은 적죠. 먹을 확률은 적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점심 때 누가 이제 점심을 먹자고 갔는데 맛집이래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을 확률은 어떻게 되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근데 맛집도 아닌데 그냥 내가 다니다가 내 입맛에 맞는 집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먹으면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면 시간이 지나면 SNS에 떠오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도 남들이 다 이 주식 좋다. 지금 뭐 여러분들 뭐죠? 태조 이방원 가지고 수익 낸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다라고 봐요. 이미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주식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올 초부터 방산주 보시라. 이거는 시대를 뚫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는 올 여름서부터는 저는 방산주 매도 의견 한 뒤로는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시장에서 오히려 관심들이 있는 쪽에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 내기는 어려워진다. 제가 맛집 가는 비법 중에 하나가 수요 식혜를 되게 좋아했어요. 수요 식혜. 방송 나오고 다음 날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려요. 반년쯤 지나면 좀 떨어지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매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게릴라 이것을 좀 느끼게 되면 시장이 막 남들이 주식한다 할 때는 역설적으로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누가 먹었다면 열심히 그냥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으면 돼요. 그냥 너 멀었으니 해라라고 하고 그러다 쭉쭉쭉 내려오면서 정말 요 메커니즘만 익히면 상당히 돈 벌기 쉬워요. 저는 2020년에 매매하고 2021년에 거의 매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제가 2022 비기 사이트에 책을 썼을 때도 그게 2022년을 예상한 건데 그 썼을 때가 2021년 가을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2020년은 고속도로고 2021년은 국도다. 2022년에 들어가면 비포장도로 달릴 거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비포장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전쟁 터질 줄 몰랐고 지금 이제 전쟁 터질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지금은 내려오니까 이제는 매수 관점을 보이는 거죠. 항상 기본적인 전제였고 2, 3년 묻어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나는 또 엑시트하고 나와서 또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종목이 보여요. 무조건 종목을 들고 가고 뭐 현금 있으면 매매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돈 벌 확률은 지극히 낮아진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한 투자를 좀 종합해 보면은 역발상 투자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역발상은 그 원저를 보게 된다라면 역발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역발상은 남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 추세를 따라 어떻게 보면 역발상의 한쪽 이론은 추세 추종 이론과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극단
상승의 극단, 하단의 극단에서 사람들이 흥분할 때 생각을 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그레이엄도 그랬죠. 기차를 타고 그 기차가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구두 닦기가 선생님 제가 종목 하나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종목 다 팔아버렸다라는 얘기들. 그런 것도 하나의 지표들이죠. 옛날 혹시 하실 때 객장에 할머니가 와서 주식 우리 사달라고 때만 그런 거 있었어요. 예. 뭐 스님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 주식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시점을, 드레먼도 그랬어요. 정확한 시점을 맞출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역발상 투자자들이 괴로운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갑자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팔아놨는데 주가가 더 움직이는 거예요. 미치죠. 미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뚝심을 기다려야 돼요. 중소형 투자자 대가라고 부르는 랄프 렌저는 처음에 70년대 중소형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니프티 50 장세가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펀드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중소형 가지고 니프티 50 그 실적을 더 따라잡아 버렸죠. 그런 뚝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종목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내가 지금 판 종목이 올라간다라니, 내가 산 종목이 덜 오른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2021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목소리 힘은 못 냈어요. 왜냐하면 IPO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끝물이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IPO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업을 공개할 때 상대 가치를 따지니까 상대 가치를 따져줘야 될 기업들의 가치가 높았을 때 기업을 공개하려는 게 많은 그 기업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몰리면 우리가 2021년에 역대급 IPO를 했잖아요. LG 엔솔이 거의 피날레를 날렸어요. 피날레를 날렸죠.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장 끝물이다라는 거 우리가 책에서 좀 공부했던 읽어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책이고 지금 시장은 흥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뒤에 간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이 막 흥분하고 있을 때 그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나는 역발상할 거야. 남이 가지 않는 꽃길에 뭐 뒤안길에 꽃길이 있어. 그리고 엉뚱한 주식 사가지고 뭐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올바른 그 역발상 투자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영두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결론을 하나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하면 수익이 나냐? 공부하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고도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그냥 뭐 재미삼아 하시겠다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꾸준히 돈을 벌겠다라면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자, 공부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고요. 공부해도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 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 주위에서. 그리고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증권사 입사했었던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공부할 어떤 책이 없었어요. 공부할 책도 없었고 증권회사에서 뭐 교육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료는 다 오픈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을 매매하는 거 따라 하시잖아요. 내가 산 종 솔직히 장 딱 끝나면 제일 먼저 뭐 보세요? 외국인들이 샀나 안 샀나? 기관들이 샀나 안 샀나? 그거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에.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샀다 그러면 기분 좋고 팔았으면 안에서 쌍욕 나오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려고 한다라면 그들처럼 공부하셔야죠. 그들처럼 공부하셔야죠. 그들처럼 공부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라는 게 한정된 2,000개 내에서 종목 찾는 거예요. 2,000개 내에서 종목 찾는 건데 그런 거 정도는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부를 정리하고 2부에서는 차영주 소장님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